자, 법조농객의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정국의 법대로. 자, 2부입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들이 이재명 아마 12월 9일 지나서 연말쯤 구속된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그러면서 1부 말미에 정말 우리 그 사법부가 큰일 났다. 뭐, 전부 다 김명수가 다 망쳐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부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사법농단 재판거래, 이재명의 재판거래, 이건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뭐냐면은 권순일 전 대법관, 그때 경기도 지사 선거 때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모든 걸 날아갈 뻔 했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구제를 해줬죠. 김만배의 로비 의혹에 의해서 구제가 됐는데, 그 권순일 사건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경찰로 그때 넘겨버렸다고 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니까는 이거 우리 수사 못해 하고 넘겨버렸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검수완박법을 이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것을 윤석열 검찰에서 가져와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혐의가요. 네. 기존에는 이제 그 변호사법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있잖아요. 권순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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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검수완박에서 경찰 관할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했던 거죠. 예. 변호사법하고 예. 공직자윤리법. 예. 그런데 뇌물 있죠. 예. 뇌물은 이제 검찰이 할 수 있잖아요. 뇌물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50억 클럽. 예. 예. 뇌물로 의율이 돼가 검찰이 가져온 거예요. 뇌물이 들어가면 검찰이 할 수 있어요. 예. 이제 50억 클럽 수사가 예. 박영수 구속됐잖아요. 이제 권순일한테 본격화 됐다. 예. 이렇게 보이고. 예. 저는 일단 이게 50억은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예. 그때 비타오백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1,500만 원씩 고문료 받았죠. 그 1년인가 1년 이상 예. 받았죠. 예. 아니 지금까지 평생 받을 돈을 예. 터지니까 안 받은 거죠. 그렇지. 기간이 그게 아니에요. 평생 받을 돈인데. 1년 동안 쭉 받다가 대장동 사건 터지니까. 근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사후수레입니다. 사후수레. 먼저 공무원일 다 해주고. 때 나쁜 일 해주고. 네, 다 해주고. 그다음에 퇴직 후에 받는 거죠. 예. 이게 사후수레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최윤길 의장 있죠. 이분도 의장 때 법해주고 10년 뒤에 40억 받기로 했다. 이렇게 기소된 거예요. 성남시 의회 의장. 최윤길 의장. 전 의장. 제가 재판 맡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근데 제 의뢰에 있는 최윤길 의장은 10년 뒤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돼. 근데 이거는 권순일은 퇴직하자마자 재판 거래하고 퇴직하자마자 화천대유에 1,500만 원씩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작은 돈입니까? 고문료가 1,500이 없어요. 예. 지금 그 권순일이가 연대 석좌 교수로 갔거든요. 연세대학교. 근데 그 월급 몇백 안 돼요. 근데 1,500씩 받는다? 예. 이게 저는 뇌물이다. 뇌물이죠. 이렇게 보이고요. 예. 지금 누가 가져왔냐? 그 우리 유명한 강백신 검사. 그러니까요. 저기 강백선 검사가 그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잖아요. 예. 그 선거농단 사건. 김만배발 허위 그 인터뷰. 그렇죠. 그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는데 그 강백선 검사가 이걸 가져가서 저는 두 사건 중에서 공통되는 인물이 있잖아요. 김만배. 그것도 김만배, 여기도 김만배. 예. 그래서 이것을 뭔가 큰 걸 하나 밝혀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죠. 예. 우리 원래 1부장이 엄희준입니다. 예. 엄희준이가 이제 그 대검에 반부패 기획관으로 갔어요. 그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양석조 밑에 2인자예요. 예. 양석조가 이제 반부패 부장이죠. 거기에 밑에 기획관이 엄희준 1부장이 갔고. 근데 강백신이가 반부패 3부장이었어요. 3부장인데 성진애가 1부장이 된 거죠. 예. 근데 1부가 왜 중요하냐? 예. 바로 그게 위정교사, 백현동. 예. 이걸 기소하는 게 1부잖아요. 그러니까 강백신이가 원래 이게 진짜 수사 열심히 하면 조국 사건을 다 했죠. 예. 공판까지. 그리고 이게 운동을 잘해. 옛날에 그 검사들하고 일본 검찰하고 우리 검찰이 예. 축구 시합했는데 그래요? 강백신이가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그래요? 올려가 일본을 이겼잖아. 이번에 저는 강백신 부장검사가 환상적인 한 골 넣듯이 이번에 위정교사만 딱 기소해서 하나 잡아놓고 골인시킨다. 그다음에 백현도 있잖아. 골인시킨다. 그러니까 골인 위정교사로 강백신 검사가. 근데 이번에 권순일 거 가져왔거든요. 이미 이게 상당히 타이트하게 할 겁니다. 이미 1,500만 원도 그렇겠네. 사후수래. 예. 그다음에 50억 클럽은 이미 녹취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김만배 입이에요. 김만배가 이제 그 박영수는 버렸거든요. 박영수 버렸죠. 예. 박영수를 다 자백했어요. 예. 그 구속됐죠. 그렇죠. 근데 권순일이를 저는 이게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자기는
돈만 지키면 돼. 김만배 씨에게 천화동인 1호에 네. 428억이 내 거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재명이만 안 열어. 왜? 자기 돈 때문에. 이재명하고 의리가 아니고 자기 돈 지키려고. 이게 이재명 건 내 거 아니다 하면은 자기 돈이 날아가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 권순일이를 김만배 씨가 보호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없잖아. 그렇게 되면. 자기 돈하고 관계없잖아. 예. 저는 김만배의 입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그걸 떠나서도 이미 1,500만 원 받은 게 놓았잖아요. 그럼 여기 그걸 사후 수레로 당연히 의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김만배가 8번을 찾아갔잖아요. 그 이발소 간다고 하면서. 그래서 권순일이 별명이 서초동 이발사 아닙니까? 예. 근데 이발할 줄 뭐 알아? 이발을 어떻게 깎아 대법관이. 예. 근데 이발을 하는데 전라배치 해부 전날 후에 바로 그러니까 그 이기고 나서 그 다음 나갔잖아요. 고비고비마다. 그렇죠. 이기고 나서는 가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만배 입하고 권순일이 수사가 주목되고 특히 그때 연구원들 판사들을 불러보면 돼. 예. 그때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는 기각하고 인용 2개 의견 써오거든. 예. 근데 그때 연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재명 건은 기각해야 된다. 만장일치였어요. 예. 근데 권순일이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불러주면 야 반대로도 써와 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이게 조사를 해봐야 되고 아, 그거 조사할 게 많네. 예. 무엇보다 이번에 그 유창훈이가요. 예. 영장 기각한데도 저는 권순일이 입김이 많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유창훈이는 누가 뭐래도 권순일이라고는 뗄래 뗄 수 없는 멘토입니다. 대전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선배, 서울대 선배, 예,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도 대법원 같이 근무했고. 이런 사이가 없어요. 예. 판사 중에. 권순일이 한 번 이재명 살렸고 유창원이 두 번째 이재명 그러니까 살렸고. 제 말이 빨리요. 빨리 이게 권순일이 핸드폰부터 예. 모든 걸 압수해야 돼. 그럼 이게 유창훈하고 통화한 게 나오면 예. 이거 큰일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그렇잖아요. 유창훈하고 통화한 게 놀겠지. 뭐 고향, 제일 친하니까. 고향 후배하고 뭐 이야기했다고 아 하겠지. 그래도 그 시점이나 근데 그 시점에 모든 게 영장 실질심사 앞둔 시점에 일단 해봐야죠.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은 빨리 이게 압수해야 된다. 지금 이게 검찰이 권순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많이 하려는데 판사들이 발부를 안 하셔. 이게 이거 수사방해잖아요. 수사방해네. 저는 이게 검찰에서 빨리 해가 이제 판사들 발부해 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이도 우리 그 압수수색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집이나 제가 직접 안 했죠.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권순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아, 자, 그래서 지금 권순일 그때 이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수사가 본격화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어제 그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이 부결시킨 게 본인들은 뭐 개인적으로 또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재명 신종 사법 방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균용 예, 예. 이분이 35년 전에 1988년에 예. 정기성이죠. 정기성 예, 승리할 때 대법원장. 예, 예. 정기성 예. 이분이 부결 후에 35년 만인데 예. 근데 하자가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삼아 예. 좌파들이 예. 하나는 이제 뭐 처가댁에 비상장 주식을 누락했다는 거예요. 예, 뭐, 예, 아니 예, 예. 그걸 누락할 이유가 뭐 있어 고의로 그러니까. 신고하면 끝나지. 예. 신고하면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은 재산 누락한 게 없어요? 옛날에 조수진 의원도 있었고 김원혜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누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누락할 신고하면 이유가 그냥 끝나죠. 예, 그 액면가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액면가로. 신고액수 많다고 해서 뭐 돈 내는 거 아니고 그러면 처가댁 재산인데 예. 맞잖아요. 예. 그거는 진짜 실수입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들이 뭐 외국에 있는데 뭐 1,000만 원, 몇 천만 원이가 한 4천 뭐 이게 뭐 정려세 한다는데. 예. 근데 솔직히 아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정려세 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몇 년간 5천만 원까지 또 세금이 없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떠나서 그래 아들한테 1,000만 원 주는데 정려세 조금 안 내면 아니 진짜 이게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고 깨끗하게 얼룩 하나 없이 티끌 하나 없이 뭐 점 하나 없이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뭐 이재명이는 점을 뺐으니까 없지 이재명이 지가 점이 없대 이재명이 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늘으로 윤동주 시인처럼 이렇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이균용 후보자가 그럼 남들보다 아주 게 불법으로 이렇게 사신 게 아니잖아. 저는 어제 연합뉴스 갔어요. 제가 김명수하고 이재명하고 비교했죠. 김명수는요. 아예 아파트를 다운 계약을 썼어요. 그렇죠. 고의로 탈세했잖아. 그렇죠. 그래도 대법원장 됐잖아요. 김명수가. 근데 이재명이는 대통령 하겠다잖아요. 근데 검사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방해, 선거법에 이미 전과 사범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기소된 게 한 10개 넘죠. 예, 예, 예. 이런 자도 대통령 하겠다는데 그럼 여기 대법원장으로서 무슨 하자가 있냐? 그렇네. 연합뉴스 이랬더니 막 발칵 뒤집어지더라고. 예, 예. 정권사범이 대통령 한다. 예.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균용 후보자가 실력도 있고 이 정도면 깨끗한 거예요. 결국 이재명이가 이균용 후보자의 일공약이 뭐냐? 신속 재판이에요. 신속 재판. 예, 예. 그럼 여기 가장 피해 보는 게 이재명이죠. 이재명 본인이죠. 자기 그렇죠. 방탄 때문에 저는 부결했다. 맞아, 이래 보는 맞아. 거예요. 신속 재판. 예. 저희들이 일부에서 막 다뤘듯이 이게 재판을 어쨌든 선거 전에 선거 전에 1심 안 나오게 나중에 대선 전에 1심 안 나오게 이게 본인들 이재명의 전략인데 그 신속 재판 해버리니까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벌써.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정기성 말씀하셨잖아요. 노태우 정부 때. 정기성 대법원장 카드가 무산되고 나서 노태우 대통령이 결심을 하나 합니다. 이대로는 전국 운영이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놓은 게 3당 통합이에요. 맞아요. 3당 통합. 그때 민정당, 민주당, 그렇죠. 그 공화당 3당 통합을 해서 완전히 그 전국을 뒤바꿔 버렸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 대법원장 그냥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본인들은 부결을 시켰지만 이게 어떤 욕풍 맞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 부결요. 네. 제일 한심한 놈들이 수박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박들 이놈들요. 박용진이가 네. 수박 4개인가 그렇잖아요. 네. 박용진이가 편지 다 쓰가 부결하자 했잖아. 예. 이 자들이 자기 무덤 판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이균용이 통과시켜가지고 신속한 재판에가 이재명이 날려야만 그래 자기들이 살지. 공천 받잖아요. 자기들이 살지.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완전히 이제 당을 장악한 거예요. 이번에 반대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당론으로. 이탈표가 없어요. 이탈표가. 그럼 이게 완전히 이재명 유일체제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 수박들을 다 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미든 종미든 이원욱이든 이 수박들요. 예. 진짜 머리 나쁜 진짜 수박이야 이거. 야, 이 자들은 자기들이 사는 길이 뭔지 예. 이걸 이번에 이균용이가 통과됐으면 예. 이재명이 끝납니다. 그럼요. 리더십이.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한테 꼬리 내려가지고 아이고 당론 정하니까 아이고 개딸들 진짜 겁나네. 네. 진짜 이 수박들 보니까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그 부결 이렇게 했는데 네. 진짜 가결시켜 버리면은 저번에 그 30명, 40명 이탈해서 가결시켰잖아요. 예. 그때처럼 가결시켜 버리면 이재명 끝나는 거죠. 당론을 그러니까요. 정했는데. 정말 이게 진짜 머리 나면 수박보다 못한 놈들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민주당 속사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균용을 결국 아웃시킨 이유는 김명수 체제의 뼈대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인사도 이제 법관 인사도 딜레이 되면은 김명수가 해놓은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고 또 전원 합의체가 열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대법원장이니까. 그러면은 학업심도 다 열기가 어려워져서 신속 재판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걸 부결시킨 건데 선수가 한 명 나타난다면서요. 선수. 이게 이제 저번에 이게 깊은 꼼수입니다. 네, 법대로에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선수, 명수 위의 선수. 예, 제가 대법원장이 예. 김명수는 바지고 예. 김명수 위에 김선수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게 명수 위에 선수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요, 지금 이제 대행은요 안철상 대법관이에요. 제 초등학교 선배예요. 지금 합친 사람이에요. 지금 대행하고 있죠. 안철상 대법관이 내년 1월까지예요. 1월에 두 분이 끝난다. 민유수까지. 민유수. 자, 1월 1일에 그게 끝난다. 두 분이 나가면 후임 대법관이 제청을 못 하잖아요. 지금 대법원장 부재니까. 없으니까. 그럼 여기 대법원 난리 납니다. 하루에 700건이 와요.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4,000건씩 합니다. 예. 4,000건씩. 근데 두 명이 없다. 이러면 이게 한 부를 구성을 못 해요. 13명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3명씩 부가 있는데 네, 4명씩 있죠. 4명씩. 4명씩이니까 부 하나가 빠져버리네. 그렇죠. 예. 그럼 여기 3분의 1이 재판 마비가 돼요. 예. 그럼 여기 국민들이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야. 이 국민들이 이재명 하나 때문에 재판이 3분의 1이 못한다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지 자기가 사업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그럼요. 거고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부가 하나 빠지면은 지금 3개 부밖에 없으니까. 3개 부밖에 없으니까는 3분의 1이 날라. 지금 심각하고. 심각하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게 몇 달 걸립니다. 예. 또 그렇잖아. 다음에 또 부결시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민주당에서 이균용 같은 사람을 보내면 무조건 다 부결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앞에 이균용 같은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은 무조건 부결시킨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 바로 이 김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월 달부터 다 나가고 나면은 그렇죠. 김선수가- 1월 달에 나가면 김선수가 대법원장 대행이에요. 근데 법관 인사는 언제 하느냐? 예. 2월 달이에요. 2월 달에 한다. 김선수가 민변회장 아닙니까? 그렇죠. 민변회장. 예. 그러면 이재명 재판부나 요소에 예. 타격의 영장이든 민변입니까? 예, 우리법연구회나 거기 다 박을 거 아닙니까? 그렇네. 이걸 노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 재판도 내년까지 필요하면 총선 끝나는 거죠. 그럼 총선까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 김선수가 장악하고 그럼 이게 바로 총선이에요. 예. 4월 달이면 맞잖아요. 예. 이게 저는 심각한 결국에 이재명이 하나 때문에 우리 국민이 3분의 1이 피해보는 이거 심각한 사법 지금 이게 완전히 상황입니다. 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요. 또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이 호락호락 민주당 사람을 지명할 일은 없다 봐요.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 도둑놈이 옛날에 파출소 지나가 도망갔더니 앞에 경찰서 오잖아요. 저는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났다 이런 이야기. 이균용 후보자보다 좀 더 자유파의 가치에 철학에 투철하고 원칙적인 이런 게 인물을 지명할 걸 봐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볼 때는 이균용보다 더 안 해? 이럴 거라고요. 또 아웃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뭐 대통령이 근데 굴복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내년에 2월 김선수까지 간다니까? 이러면 이게 심각한 장기 표류하는 완전히 상권 분립의 한 축이 무너져 내버리는 이 심각한 상황이 온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균용 후보자를 아웃시킨 진짜 이유가 명수 위에 선수를 내세우기 위한 그 책략이네, 책략. 시간도 내년 총선까지 그냥 끌잖아.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끌잖아. 예. 만약 대법원이 와야 돼 있으니 일선 판사들이 눈치 볼 일 뭐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 대법원장 그 공백 사태를 35년 만에 민주당이 유도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도해낸 이유가 본인들이 겉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오로지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보호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수다. 명수위의 선수다. 이게 제 유튜브를 봤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김선수가 인사권을 하도록 이걸 조선일보 사설로 써놨잖아요. 조선일보 사설에. 그렇습니까? 아주 제 방송 한번 보십시오. 야, 이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한동훈을 탄핵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탄핵을 하겠다는데 10월은 국정감사니까 11월부터 하겠다 하니까 한동훈이 왜 11월을 해? 지금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파악을 한 바로는 뭐냐면은 그때 우리가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 의결을 해버리니까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직무가 정지되니까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160일 이상 일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한동훈을 정말 이 옵을 벗기려는 건 안 되는 걸 알아요. 헌재에서 기각될 거니까. 그렇죠. 일단 직무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다수당의 힘으로 이상민처럼 의결을 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되느냐. 150일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150일 동안 도 스태핑 못하고 입이 막혀요. 총선 때까지.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상태에서는 본인이 사퇴를 못 합니다. 해임도 안 되고. 그러면은 선거일 90일 전에 공직선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게 1월 11일이거든요. 그때가 사퇴를 못 하면 총선 출마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 그걸 노리는 카드죠, 이게. 지금 이게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니까 좌파도 많이 나가잖아요. 전북이 물어보니까 진짜 한대. 그러니까. 진짜 한대 탄핵을. 이게 그냥 음포가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게 이러면 이게 저는 이제는 이제 진짜 이거는 뭐 진짜 전쟁이에요. 그 옛날에 뭐 김현지 보좌관이 의원님 이재명 보고 전쟁입니다. 의원님 전쟁입니다 이게 아니고. 뭐 소환장 왔다고.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이거는 진짜 한동훈 장관이 우파 지지율 1위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출마 못하게 완전히 막았는데 말도 안 되는 사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전쟁이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좌파들은 합니다. 하는 게요. 지금 이균용 35년 만에 대법원장을 이렇게 자기 그 보스 지키려고 35년 만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주면서 대법원장을 부결을 시키는 세력이니까 이거 하겠죠. 근데 왜 그러면 늦게 하느냐? 왜 총선도 있는데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볼 때 이제 일단 한동훈을 겁을 주는 게 이재명 영장을 재청구하지 마.
재청구하면 바로 탄핵들합니다. 이것도 명분을 재청구하지 마. 에... 그러니까 지켜보고 겁을 주는 거죠. 너 재청구하면 탄핵한다. 그러니까 영장 재청구하지 마. 이런데 한동훈 장관이 굴할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재청구를 해. 그럼 그걸 명분 삼아서 왜 한 번 기각된 걸 또 재청구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탄핵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하는 거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에요. 네. 그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오늘 제가 검찰에 또 이야기 해줬어요. 한동훈 탄핵 진짜 하더라. 특히 재청구하면 그건 100%예요. 재청구 안 하면 또 고민하겠지만 재청구하면.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심각한 게 그 출마 문제죠. 근데 저는 이게 방법이 있다 봐요. 아 그래요? 어떤 방법이? 바로 황운하 모델이에요. 황운하가요. 그때 기소가 됐어요. 맞아요. 송철호 건으로. 맞아요. 기소되면 똑같잖아요. 탄핵이나 기소나 수리 안 해줍니다. 안 하죠. 조국이도 그렇잖아. 사표 수리 안 됐잖아요. 일단 징계가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운하가 그때 기소가 됐잖아. 송철호 건으로.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황운하가 사표 던져놨고 출마해버렸잖아. 맞아요. 당선됐잖아. 근데 그게 문제없다고 선거했잖아. 똑같잖아요. 저는 탄핵 의결하면 한동훈 장관도 사표 내고 그냥 황운하처럼 출마해. 출마해가 당선되면 똑같잖아요. 수리 안 되는 거는. 탄핵도 수리 안 되게 돼 있고 기소에도 수리 안 되게 돼 있거든. 저는 황운하 모델로 돌파하면 된다. 자기들이 그때 황운하 옳다 했거든요. 왜 수리 안 해주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소했다 했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제 황운하를 비판했죠. 무자격자라고. 근데 저것들이 법을 어긴 게 있잖아. 우리 한동훈 장관도 황운하처럼 나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표가 소리가 안 됐어도 총선에 나가서 당선이 되면은 그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황운하가 보여준 거네. 그렇죠. 자기들이 그때는 우리가 비판했지만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저는 그거 똑같잖아요. 황운하도 수리 안 해줬거든요. 수리가 안 되죠. 기소됐으니까. 근데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또 이재명 쪽의 꼼수에 대해서 이것도 역으로 또 처벌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자기들이 워낙 법을 많이 어기니까 황운하 그렇죠. 모델로 갑니다. 근데 이제 좀 그 불리한 건 총선 때까지 천하 제일 혀가 말만. 근데 그거야 뭐 어차피 기자들이 취재하러 오면 뭐 꼭 또 법무부 장관실에서 안 해도 인터뷰는 할 수 있잖아. 인터뷰까지 금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업무와 상관없는 거 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 업무라도 인터뷰하는 거는 자유니까. 업무가 정지되니까. 자기 권한이 없는 거죠. 권한이 없는 거지. 인터뷰하는 거는요. 맞아요. 조국이도 맨날 떠들고 다니는데 기소해도 뭐 맞습니다. 말로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이제 그 초기에 이 탄핵이 됐어요. 탄핵 의결이 됐어요. 노무현. 그것도 기자회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출입 기자들하고 그 뒤산 올라갔어요. 그럼요. 청와대 뒤산 올라가면서 뭐 출래 불사춘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 막 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전국에 대해서 막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또 충분히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마도 가능하고 황운하처럼 그다음에 말도 인터뷰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요. 진짜 한동훈 장관 대통령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이렇게 탄압하고 밟을수록 더 지지는 우판에서 지지는 커질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민주당한테는 독이 돼가지고 도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대통령 된 거예요. 진짜 한동훈 장관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아마 이게 탄핵 의결하면 이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네. 역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저는 그냥 이 한동훈 탄핵되면은 이 말문도 막히고 다시 총선에도 출마 못 하는데 이렇게만 했는데 황운하 모델을 딱 갖다 드리니까는 그게 딱 깨지고 노무현 모델을 갖다 대니까는 그것도 깨지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 한동훈을 잡으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박범계하고 김의겸인데 두 사람 다 지금 한동훈한테는 제압을 당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박범계가 한동훈 잡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김의겸이 한동훈을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박범계를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그 출장, 옛날에 미국 출장. 추미애가 더루킹 사건 때 추미애가 김경수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김의겸이가 막 출장비 까라 하다가 박범계를 잡았는데 박범계가 이제 그 11명이 갔잖아. 근데 이걸 허위로 5명을 간 걸로. 그다음에 1억 713만 원 썼죠. 근데 6,800 정도 완전히 줄였잖아. 한 4천만 원. 저는 이게 가능한 시스템이 횡령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 시스템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는 자기가 출장을 가면서 1억 이상 사용을 했고 또 뭐 11명 갔다고 했는데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국회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 여기서 수행 인원하고 경비를 축소를 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본인이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입력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럼 여기 제가요 공문서는 내용만 허위라도 처벌해요. 이게 공문서. 사문서하고 달라요. 사문서는 이제 내용을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문서는 위조죄만 있어요. 남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문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정욱 변호사에게 위조하는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뭐 거짓말을 해도 그거는 사문서라서 처벌이 안 되는데. 사문서는 이제 내용 허위는 처벌 안 해요. 그냥 남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인을 위조한다, 도장 위조하는 이게 사문서 위조죄만 있어요. 근데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없어요. 근데 공문서는 달라요. 공문서는 이제 내용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있어요. 7년 이하입니다. 7년 이하. 야,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이재명이 그 법인카드예요. 이재명 법인카드 배송액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초밥하고 소고기하고 뭐 식빵 사주잖아. 근데 뭐라고 적느냐? 야, 자문위원들 간담회를 했다. 허위로 적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죠.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런 거 처벌합니다. 7년 이하. 근데 박범계도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입력을 시키잖아요. 그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을 법무부 장관 때 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 때. 그럼요. 그렇게 허위로 입력하면 공전자기록에 또 이게 부실 기재, 허위 기재한 거예요. 요거 허위 기재한 거죠. 그것도 이게 처벌될 수 있어요.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허위 그렇죠. 기재한 허위 기재한 거죠. 공전자기록에 허위로 기재한. 이것도 이게 처벌죄가 있습니다. 뭐 둘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빼박이. 아마 이제 오상종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죠. 그다음에 이 법무부에서 또 감찰까지 들어왔어요. 감찰 해야죠. 이게 해야죠, 횡령인지 뭔지 따져봐야 돼요. 공금 횡령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박범계가 1등석 타고 갔죠. 1등석 한동훈 장관은 비즈니스 타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댓글 하나 봤어요. 아니 저놈 이게 뭐 키날 봤을 때 1등석 타봤자 펴놨는데 좀 키 크기를 비하해놨더라고. 뭐 그건 아닌데 1등석을 뭐 규정상 탈 수 있지만 근데 저는 더 황당한 게 특강 있잖아요. 저도 호주나 미국에서 특강 요청이 와요. 그러면 이게 막 비행기표도 보내주겠다. 특강료도 줘요. 이래 초청 받아야지. 이 박범계 놈은 초청 받아서 지가 특강을 만들어. 지도 써가지고 법무부. 그러니까 법무부 돈. 아니 그거 가지고 그냥 특강을 지가 조작해가 만든다니까. 이거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특강 진짜 이것도 감찰해야 돼요. 그 특강 주제가 뭔지 아세요? 통일이에요, 통일. 법무부 장관이 뭔 통일을 가지고 미국 가서 특강을. 아니 이번에 한동훈 장관 몰타 갔을 때 엑스포 좀 유치해달라고 외무부 이야기했더니 김어중 이놈이 얼마나 비난했냐고. 법무부 장관. 아니 법무부 장관이 왜 외교부 장관 만나냐고. 국무위원이에요, 국무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엑스포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국무위원으로서 충분히 해야 되는 일이죠. 자, 마지막 한 명 더. 그러니까 한동훈 잡으려다가 계속 대치기 당하는 한 명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의겸. 김의겸이 이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나네.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갔을 때 그때도 가짜 뉴스를 하나 했어요. 했죠. 그때 코인. 그렇죠. FBI하고 남부검찰청을 갔는데 미국 남부검찰청 뉴욕 남부검찰청을 갔는데 그때 간 것이 이재명 대북 코인 수사 공조하러 갔다.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가상화폐 코인 형태로 북한에 돈 보낸 거, 그걸 수사하러 갔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한동훈이 와서 해명을 했죠. FBI는 인사검증을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거 하러 갔고 뉴욕 남부는 마약 수사의 노하우를 배우러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 김의겸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의겸이 청담동 가짜 뉴스 그게 어제 경찰에 이제 소환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의겸도 지금 구속각인가요, 그럼? 지금 이제 이게요. 작년에 10월 달에 고소가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 4월 24일 날 서면으로 한번 조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비판했더니 이제 소환 조사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일단 이게 면책 특권도 저는 적용 안 된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명백하게 허임을 알면서 그럼요. 했을 때는 적용 안 된다 판례가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이게 명백하게 가짜뉴스라는 걸 김의겸이가 모를 리가 없죠. 국정감사장에서 막 털고 한 거 그거. 그럼요. 이거는 상식에도 안 맞잖아. 황당한 이야기예요. 황당하죠. 술자리. 그래서 이제 면책 특권도 벗어나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더 탐사가 보도했죠. 더 탐사하고 이제 김의겸이가 협업했다 했잖아요. 협업했다고 했죠. 그럼 여기 이미 국회의원을 떠나서
더 탐사의 범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그 자체가. 공범까지 면책 특권은 아니겠네. 그럼요. 그거는 이 국회 밖에 더 탐사의 공범이니까 이걸로 저는 충분히 되고요. 이 김의겸이 뭐 흑색 선생 이거 가짜뉴스 다 하려면요. 오늘 이게 방송 2시간 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뭐 어떤 이번 건 한 건으로도 확실하니까 빨리 이게 저는 처벌해가 서초소에서 이제 검찰로 넘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저는 기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유쾌, 상쾌, 통쾌한 법조 논객의 정치 해설 1부에서는 이재명 구속각 살펴봤고 2부에서는 이균용 그 대법원장 후보자 그 부결 속에 숨어 있는 검은 중개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